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역이 한국인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2,700만 평 규모의 대형 산불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부촌마을이 순식간에 불타버렸는데요. 일명 수백억 자산가들이 모여 살던 퍼시픽 팰리세이즈 부자 동네. 그 동네의 생존자 중 한 명인 미국 여성의 증언이 화제가 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물어봤어요. 비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한국인 친구를 따라갔을 뿐이었죠. 아시아인들은 물론 한국인을 증오했던 그 동네의 주민인 그녀가 인터뷰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3만 명이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던 그 사건. 미국 여성을 살릴 수 있었던 한국인 아이의 엄마가 보여준 그 특별한 행동. 과연 미국의 부촌이라 불린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입니다. 저는 LA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살아온 곳이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위에서 우리 가족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긴 평생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동네였어요. 온화한 해안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사업가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도 유명했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대저택들이 즐비했고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형 공원에서는 산책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고 고급 골프 코스도 가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며 살았어요. 인사는 하되 깊이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는 지키는 그런 분위기였죠. 한 집 건너 유명인이 살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의 암묵적인 룰이자 예의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8살, 작은 아이는 6살이었죠. 남편은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 덕분에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저는 해변을 따라 조깅을 하곤 했어요. 오후에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겼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거나 요트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 동양인 가족들이 하나둘 이사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인 사업가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다녔거든요.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그 중국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라고 불러주세요. 제 미국 이름이거든요.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평소 같았다면 웃으며 대답을 바로 이어갔겠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거는 편이지만 뭔가 이 여성은 달랐어요. 너무 적극적이고 친밀감을 강요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싶어요.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좋겠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여성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인맥을 쌓으려 애썼어요. 어느 날은 중국 디저트를 만들어 이웃집마다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것도 인연인데 우리 모두 친하게 지내요. 다들 돈 좀 벌 만큼 번 사람들인데 인맥 쌓아둬서 나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대화 한번 못 해본 이웃들이 많았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인 여성이 그 평화를 깨뜨린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한 기업의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니퍼 씨, 이곳은 미국이고 우리만의 문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그 선을 넘으려 하시나요?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왜 이렇게 인맥 쌓기에 안달이 나신 건지 궁금하네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제니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솔직히 다들 속이 시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들어와 조용한 연못을 흐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동양인 가족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가족들이었어요. 총 3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2가족은 아주 조용히 살았습니다. 인사조차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한 가족은 달랐어요. 산책을 하던 중에 그 가족의 엄마를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중국인 제니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을 거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유치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민지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기 편하게 배려했어요. 처음엔 몇 마디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유치원 프로그램, 동네 환경,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렸어요. 그렇게 공원에서 1시간 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지와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 동네에서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것도 한국인 친구가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민지를 자주 만났습니다. 유치원 픽업 시간에 마주치기도 하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했죠. 민지는 적당히 예의가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친절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자신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민지의 태도가 참 좋았어요. 중국인 제니퍼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니지 않아서요. 어느 날 민지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었죠. 민지의 집은 우리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민지는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것부터 함께 했습니다. 부드럽게 깨우고 함께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입는 것도 도와줬어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하게 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알람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게 했어요.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민지는 달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양말을 신고 단추를 채우고 신발끈을 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 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했습니다. 우와, 오늘은 양말을 혼자 신었네. 어제보다 훨씬 빨라졌어. 아이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뿌듯해했어요. 작은 성취에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방치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는 함께하면서도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준비를 도와주고 작은 것도 함께 해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속도도 빨라졌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민지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지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캐서린, 우리 서로 아이들 돌봐주는 건 어때요? 한국에서는 품앗이라고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품앗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을 때 민지가 제 아이를 봐주고 민지가 바쁠 때는 제가 민지 아이를 봐주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목요일에는 민지가 제 2아이를 모두 돌봐줬고 금요일에는 제가 민지 아이를 봐줬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친해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베이비시터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이를 봐준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민지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민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단어 카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하고 노래나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운다고요. 실제로 민지 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 아이들은 영어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민지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두 언어를 다 잘하게 키웠어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놀이처럼 재미있게 접근하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도 민지에게 배운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민지가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한국어 단어를 하나둘 배워갔어요.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죠. 민지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민지를 우리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오시는 자리였거든요. 민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호박전과 잡채, 그리고 한국식 불고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호박전을 드시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네요. 시아버지도 불고기를 드시고 감탄하셨죠. 요즘 이런 이웃 드물지.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는구만. 그때도 이렇게 이웃끼리 음식 나눠 먹고 도우며 살았지.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민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민지에게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민지 아이를 보며 정말 예쁘게 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 그 중심에 민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아니,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민지 덕분에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 제니퍼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제 아들과 친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아이들 같은 반 친구래요. 서로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아들은 제니퍼의 아들을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야? 아니면 동네에서 만난 적 있어?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처음 봤어. 그런데 엄마,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저 애랑 친하다고 꼭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 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시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 제니퍼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옆에서 저를 말렸어요. 캐서린, 잠깐만요. 따지는 건 맞는데 제니퍼는 사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니퍼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괜히 엮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끼리 친한데 시간 보낼 수 있게 제가 자리 좀 마련하려고 해요. 캐서린, 올 거죠? 그 한국인 여자도 같이 와도 좋아요. 정말 선을 확실하게 긋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니퍼, 전에도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 친한 애 뭐네 하면서 다가오는 거 그만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타격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제니퍼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평소에는 고요하고 조용한 게 우리 동네의 장점인데 웬일인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물원에 온 것처럼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어요.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들 황당한 표정으로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관광지인 줄 아세요?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진 찍고 소란 피우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 동네 전체가 당신의 땅입니까? 자기 땅도 아니면서 왜 유난스럽게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정말 무례하다 못해 황당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여긴 사유지고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좀 보다가 알아서 갈 거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불편하면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미국 부촌을 구경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관찰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사람 사는 동네에 단체로 와서 난동을 피우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닌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민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캐서린, 너무 열내지 마요. 우리 한국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중국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민지의 말을 듣고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네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들은 열을 내든 말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요. 민지 말이 맞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래도 민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민지는 제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위로해줬습니다. 저도 민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부모님들도 민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민지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시어머니는 민지 아이를 손주처럼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민지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고, 저와 민지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어요. 몇 달 후, 동네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중국인 제니퍼가 여러 주민들에게 투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며 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함께 산다던 남편과 아들도 실체가 없었어요.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죠. 제니퍼는 돈을 들고 도망쳤고 속은 주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도망간 제니퍼를 찾아냈고 다시 동네로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니퍼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피해 금액은 빨리 돌려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붙잡아 두시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끝까지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고 제니퍼는 체포되었어요. 숨겨뒀던 돈도 모두 회수되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중국인은 중국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온 동네 사람들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황당했어요. 사람들이 민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한 부유한 노부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도 결국 그 여자랑 같은 아시아인 아니야? 똑같을 거야. 당장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저런 여자랑 어떻게 한 동네에서 살아? 이렇게 당했으면 됐지. 뭘 또 당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피해를 준 게 있어요. 여태껏 동네에 살면서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 민지한테 갑자기 아시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행동 아닌가요? 노부부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캐서린, 당신은 뭘 아나?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걸 왜 민지 탓을 합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지는 여러분이 아플 때 수프 끓여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봐준 사람이고, 여러분 부모님 병원 모셔다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캐서린, 그만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이사 가려고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사를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간 아이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동네 참 좋은 곳이지만 어차피 이사는 고려하고 있었던 거라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민지가 제 손을 토닥였어요. 예전에 제가 말한 적 있을 텐데 세컨하우스로 둔 집 있다고 했죠. 우선은 거기서 살까 해요. 정리하고 초대할 테니 와줄 거죠.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정말 이사까지 가야 할까요?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시작된 인종차별은 쉽게 멈추지 않아요. 저 알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민지 가면 난 어떻게 지내요? 애들끼리도 이렇게 친한데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네요. 캐서린, 울지 마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차로 40분 거리예요.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민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민지를 옹호한 건 잘한 거야.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지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을 싸고 정리하고 차에 실는 것을 함께 했어요. 아이들은 헤어지기 싫다며 울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민지 아이도 모두 눈물을 흘렸죠. 엄마, 민지 이모 왜 가요? 나 싫어요. 얘야, 엄마도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캐서린.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야말로 민지 덕분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떠났어요. 민지를 보내고 나니 이 동네가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곳인데 처음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 동네 떠나고 싶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평생 살았잖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가 좋지 않아요. 민지 없는 이곳이 의미가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민지네 동네 한번 가보자. 거기가 어떤지 보고 결정하자. 저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캐서린, 이사 정리 다 했어요.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요? 정말요? 물론이죠. 언제 가면 돼요? 이번 주말 어때요? 온 가족이 다 오세요. 부모님들도 모시고요. 알았어요. 꼭 갈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지의 새 동네가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부모님과 시부모님까지 모두 차에 탔어요. 민지의 새 집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의 새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거든요. 집은 우리 동네만큼 크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곳곳에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도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따뜻한 인사였죠.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집도 좋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뛰어놀기도 훨씬 좋고, 환경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값은 좀 낮을지 몰라도 살기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구만. 민지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가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둔 식사였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골고루 차려져 있었죠. 민지, 이렇게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캐서린 가족이 와주는데 당연히 잘 대접해야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민지네 아이와 놀았고 어른들은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동네보다 집은 작은데 왠지 더 편하네요. 시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구만. 식사 후 민지가 동네를 구경시켜줬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었고 작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담하면서도 필요한 건 다 갖춰진 동네였죠. 저는 점점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살기 좋은 곳 같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와 행복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민지네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미리 준비해둔 침구와 방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나도 슬기씨 보내고 자꾸만 그 동네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은데 여기로 이사와 버릴까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캐서린, 세컨하우스를 두는 건 어때? 우리 재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세컨하우스요? 응. 거기서 너무 오래 살아서 어쩌면 거기가 제일 편할 수도 있잖아. 애들도 적응하는지 봐야 하고 세컨하우스로 두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지. 남편의 제안이 현명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봐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우리 계획을 말했습니다. 민지, 우리도 이 동네에 세컨하우스를 구하려고요.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캐서린,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엇보다 민지랑 가까이 살 수 있잖아요. 민지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캐서린.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날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괜찮은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지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우리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찬성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이사. 처음엔 싫었는데 여기 와보니 마음이 바뀌는구만. 여기서 여생 보내고 싶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 집을 구했고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새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새 동네를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엄마, 여기가 더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공원도 넓고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우리에게 맞는 곳이라는 거요.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거의 새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집은 가끔 들르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옛집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운명인가 봐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팔아도 팔고 싶었는데 돈을 이만큼이나 더 준다니.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팔아야겠어요.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라 감회가 새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부모님들도 함께 이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더라고.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요. 민지 씨도 있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거기서 손주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2024년 말, 우리는 완전히 새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옛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새 집은 우리 가족의 온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민지와 함께하는 일상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부모님들도 새 동네에 잘 적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고, 아버지는 골프 동호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저는 이사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2025년 1월이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부모님들을 모두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민지에게도 제안했습니다. 민지,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하지만 민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캐서린. 하지만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녀와서 이야기 많이 해줘요. 저는 민지가 섭섭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민지는 진심으로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요. 그렇게 우리는 1월 5일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에 짐을 가득 싣고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해변가 리조트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모든 게 완벽했죠. 첫날은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고 어른들은 선베드에 누워 햇볕을 쬐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행 오기 처음이네. 정말 좋구만. 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캐서린이가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줘서 감사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리조트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함께 해줘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좋은 친구 민지도 있고, 새로운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두가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민지와의 우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랐죠. 아침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리조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캐서린,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민지 씨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그 친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동네로 이사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차갑고 무례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박물관을 구경하고 기념품도 샀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리조트로 돌아왔을 때 모두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특별한 저녁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랐어요.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가족들과 민지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죠. 다음 날은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아침에 여유롭게 브런치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 걷는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우리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떠나기 싫어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민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조금 기운을 냈습니다. 엄마, 민지 이모한테 선물 사줬어요? 응, 물론이지. 예쁜 목걸이 샀어. 와, 민지 이모 좋아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지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벌써 웃음이 났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짐을 실었어요.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우리는 웃으며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여행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을 이야기했고, 어른들은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우리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민지와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차는 조용히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피곤한지 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른들도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짐을 내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어요.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어요.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민지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요. 우리가 떠나온 그 동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거요. 2025년 1월 7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LA 대형 산불 발생,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 긴급 대피령.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불길이 언덕을 타고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붉은 불꽃이 집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제 할머니가 사셨던 집, 제가 자랐던 집, 제 추억이 가득한 그곳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160km의 강풍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 2,700만 평 규모의 지역이 불타고 있으며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캐서린.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어떡해요? 우리가 평생 살던 곳이. 다행히 우리는 다 여기 있잖아요. 양가 어른들도 모두 무사하시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하지 않았다면, 만약 부모님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지 덕분이에요. 민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요, 캐서린. 지금은 그곳 사람들 걱정해야 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민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맞아요. 우리 뭔가 해야 해요. TV 화면에는 계속해서 끔찍한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의 행렬, 불타는 집들, 잿더미가 된 거리.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제가 알던 동네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름답던 대저택들, 정원들, 거리들. 모두 불에 타 재가 되었어요. 앵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천 채의 가옥이 전소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8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관들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강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는 무사해. 가족들도 모두 안전해. 하지만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이웃들, 친구들,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히 대피했을까요?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옛 동네 친구들. 모두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평생을 모아 산 집, 추억이 가득한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한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나 아무것도 못 챙겼어. 그냥 몸만 빠져나왔어. 가족 사진도, 아이들 옷도 다 불에 탔어.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상실감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오후가 되자 피해 규모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사상자도 속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곳이 제 고향이었고 제 뿌리였거든요. 비록 떠나왔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먹어야 힘이 나요. 제가 수프 끓여왔어요. 민지의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수프를 먹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뜨고 내렸죠. 식사 후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피한 사람들,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떻게요? 창고를 빌려요. 거기에 음식이랑 옷, 담요 같은 거 준비해서 대피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창고 2채 빌릴게요. 제가 비용 다 댈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캐서린. 함께 해줘서. 우리는 바로 움직였어요. 그날 밤, 부동산에 연락해서 창고 2채를 급하게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옷, 담요, 이불, 그리고 음식. 대형 마트에서 카트 10대 분량을 샀습니다. 민지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연락했어요. 지금 LA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응답했습니다. 물품을 기부하겠다는 사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창고를 대피소처럼 꾸몄습니다. 한쪽에는 옷과 담요를 쌓아두고 다른 쪽에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간이 침대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최소 300명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대피소 위치와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피소들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여기로 오세요.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이 있어요. 다음 날 대피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을음이 묻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온 엄마, 노부부를 부축한 청년, 혼자 온 할머니, 모두가 지쳐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그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묵묵히 따뜻한 수프를 떠서 건넸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담요를 나눠주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도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물품을 정리하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한 노부부가 대피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봤어요. 예전에 민지에게 한국인, 당장 나가 달라고 외쳤던 그 노부부였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지는 따뜻한 수프를 떠서 노부부에게 건넸습니다. 노부인은 수프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노부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기 계신 게 중요해요. 천천히 드세요. 노신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했어요. 차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울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대피소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희망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인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서로를 도와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려. 어느 날 대피소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지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중국 과자와 생필품, 그리고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민지는 과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제니퍼가 두고 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사기꾼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과자, 제니퍼 아들이 좋아하던 거예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제니퍼가? 민지가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은 한 가지 얼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쁜 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도 있었나 봐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복잡하다고요.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 물품들도 대피민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제니퍼가 남긴 마지막 선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불길이 진압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을 재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물품이 떨어지면 다시 채웠고 사람들이 필요한 걸 물어보면 최대한 도와줬어요. 부모님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수프를 끓이셨고 시아버지는 물품을 정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람찬 일 해보긴 처음이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제 삶에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돌봤어요.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고 노인들을 보살피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감탄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넌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돕기만 해? 화도 안 나. 지치지도 않아?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요, 힘든 일 있을 때 누가 손잡아 준 걸 평생 잊지 않거든요. 민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웃들이, 친구들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캐서린, 당신도 저한테 손을 내밀어줬잖아요. 그때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상처받고 떠났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잡아줬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한국인의 방식이에요. 저는 민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민지는 제게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줬어요. 2025년 1월이 끝나갈 무렵,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재건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도 대피소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였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5년 2월이 되자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은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함께했어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재난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할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민지의 네트워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만에 한국에서 자원봉사 상담사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무료로 재난 피해자들을 상담해줬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아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진행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캐서린, 감사합니다. 당신과 민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희도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인걸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남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예전에 민지 씨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예전에 민지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민지의 너그러움에 저는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월 중순, 지역 신문에서 우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저희는 주목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 인터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기부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캐서린 씨, 당신은 이미 그 동네를 떠나셨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에요. 제 뿌리이자 고향이죠.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자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동네에서 인종차별까지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진짜 이웃이잖아요.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 그들이 겪는 고통이 더 크니까요.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품도, 자원봉사 신청도 폭주했죠.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한국 본토에서도 성금이 들어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캐서린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대사관에서 대형 텐트와 침낭, 식량을 지원해줬어요. 한국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기부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지, 이게 다 뭐예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쳐요. 민족이고 국가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한국은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3월이 되자 많은 가정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요. 트레일러 하우스를 제공받거나 정부 지원 주택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생겼죠. 대피소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를 계속 운영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공간으로 말이죠. 어느 날 예전에 한국인 나가라고 외쳤던 노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지 씨, 캐서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노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꽃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당신들을 그렇게 대한 게 평생의 죄예요. 노신사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 노망 들어서 그랬다고 치고 민지가 노부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 화해구나. 이게 진짜 용서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재난을 함께 극복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어요. 한 여성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재난으로 집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진짜 이웃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민지 씨와 캐서린 씨, 그리고 한국인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지도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025년 5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동네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민지는 여전히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도 열었어요. 민지가 한국식 품앗이 육아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을까요? 한 엄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키우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편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온 방식이에요. 저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 민지한테 배워서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이들끼리도 친해지고요.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품앗이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동네는 서로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지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민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넌 어떻게 그렇게 화도 안 내고 묵묵히 도와? 나 같으면 분노했을 텐데. 당신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인데. 민지가 바다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어려울 때 손잡아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아요. 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정말 많이 힘들었죠.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민지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언어를 가르쳐주고, 일자리를 구해주고, 아이 키우는 거 도와주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캐서린, 당신도 그중 한 명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잖아요. 모두가 저를 배척할 때 당신만은 저를 지켜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걸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한국인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지,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캐서린.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방송이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캐서린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 큰 재난에서 살아남으셨나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비법은 없었어요.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인 친구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민지가 새 동네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저도 따라갔어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예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살렸고 부모님들을 살렸어요. 기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돼요.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곁에서 손잡아 줄 사람이라는 거요. 카메라가 저와 민지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큰 집, 많은 재산, 물론 좋아요. 하지만 재난 앞에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에요.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이웃이 있나요? 힘들 때 손잡아 줄 친구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진짜 삶의 안전망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대요. 품앗이 육아를 시도하는 커뮤니티도 생겼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니요. 6월이 되자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들이 하나둘 완성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돕게 되었거든요. 재난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지막 감사 파티가 열렸어요. 재난을 함께 극복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대피민들, 그리고 저희 가족과 민지 가족까지.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추억도.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진짜 이웃,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정을 아시게 됐어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캐서린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성장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민지를 만난 것도,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모든 게 감사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냐고, 무슨 비법이라도 있었냐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해요. 비법은 없었다고. 저는 그저 한국인 친구를 따라갔을 뿐이라고. 민지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저도 따라갔어요. 민지가 세컨하우스를 권했을 때 저도 샀어요. 민지가 부모님들을 초대했을 때 저도 모셨어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민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국적도, 인종도, 문화도 달랐지만 저는 민지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자라는 육아, 품앗이 정신, 그리고 정. 한국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들을 물려주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진짜 이웃을 만났다. 민지 같은 사람이 진짜 이웃이지. 어머니는 민지를 딸처럼 여기세요. 민지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은 큰 집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있는 집이라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겐 어떤 이웃이 있나요? 힘들 때 손잡아 줄 친구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게 당신의 삶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민지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 갑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일을 평생 계속할 거라는 거요. 왜냐하면 민지가 제게 가르쳐 줬거든요. 받은 사랑은 나눠줘야 한다고. 그게 진짜 삶이라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곁에는 민지 같은 이웃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민지 같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나요? 한국인의 정문화와 품앗이 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